만약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방금 목격한 그 폭락은 사고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남아있을 만큼의 담대함을 갖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미리 설계된 하나의 테스트였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계속 듣고 싶습니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실이 드러나기 바로 직전에 떠났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말입니다. 폭락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날 화면을 바라봤다면 당신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은은 자유낙하했습니다. 역사상 최고 구간에서 가격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아래로 내리꽂혔습니다. 소셜미디어는 공포로 뒤덮였고 금융언론은 익숙한 문장을 일제히 반복했습니다. 거품이 꺼졌다. 그리고 그 순간 인간이 보이는 첫 반응은 늘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추세를 의심하고 모든 것이 들떠있던 시점에 내렸던 결정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감정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충격 이후의 반응으로 진실을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붕괴였다면 가격은 되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 화면을 보며 당신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시끄럽게 끝나는 종말이 아니라 아주 차갑게 끝났다는 느낌. 가격은 너무 빨리 떨어져서 뇌가 반응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숫자들은 끊임없이 깜빡였고 온통 붉은색이었고 단호했고 생각할 틈을 한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만에 가장 강하다고 칭송받던 추세, 가장 좋다고 말하던 자산, 가장 매혹적이던 이야기.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집단적 착각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은이 역사적 고점에서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거품이 꺼졌다는 헤드라인이 소리치듯 쏟아지는 것을 봅니다. 소셜미디어는 패닉과 비난, 그리고 후회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그 하락 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그 직후의 아주 조용한 순간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그 순간이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순간입니다. 흥분했을 때도 아니고 탐욕스러울 때도 아닙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것이 진짜 붕괴라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야 합니다. 가격은 계속 미끄러졌을 것이고 매수자는 사라졌을 것이고 신뢰는 하룻밤 사이에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름이야말로 가장 무섭고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잠시 후 가격은 멈췄다가 다시 튀어 올랐습니다.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이 마치 아래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인내하며 서두르지 않고 공포가 극대화되는 순간만을 기다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방금 죽어버린 시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막 정화의식을 끝낸 듯한 모습에 가깝습니다. 금융 역사는 아주 차가운 규칙 하나를 보여줍니다. 당신을 도망치게 만드는 폭락은 대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입니다. 가격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시험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들고 있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남습니다. 감정만 따라온 사람은 떠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시장이 당신을 그런 감정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틀렸습니다. 시장은 당신이 가장 약한 순간을 파고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당신이 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단지 당신이 패닉에 빠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것은 가격이 몇 퍼센트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혼란스러운 몇 시간 동안 진실이 어떻게 가려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시선이 화면에 붙어 있을 때 거의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이 숫자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안녕하세요. 당신은 지금 비밀부자, 비밀부의 메커니즘 채널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었다면
당신 역시 시장이 당신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신문과 기사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너무 빨리 믿기 전에 조금만 더 머물러 주세요. 이야기는 폭락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왜 그 폭락이 바로 그 타이밍에 일어났는지 그 이유에서 시작합니다. 만약 이런 관점이 곱씹어볼 가치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비밀부자, 비밀부의 메커니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래야 채널이 더 깊게 파고들고 더 철저히 벗겨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면만 보고 지나치는 함정의 구조를 계속 이야기할 힘을 얻습니다. 그 폭락이 왜 그렇게 차갑고 정확한 방식으로 발생했는지 이해하려면 잠시 시장을 인간들의 집합으로 보는 관념을 잊어야 합니다. 당신이 마주한 것은 감정으로 사고파는 군중이 아니라 규칙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기계입니다. 그리고 규칙이 바뀌면 결과는 거의 누구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폭락 직전 며칠 동안 시장은 이미 매우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가격은 너무 빠르게 올랐고 레버리지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미결제 포지션은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룰에 대한 아주 작은 접촉에도 민감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접촉은 대부분이 주목하지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바로 증거금 조건입니다. 거래소가 증거금 요구치를 올릴 때 그들은 은을 판 것이 아닙니다. 가치에 대해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우 기술적인 단 한 가지를 합니다.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돈을 더 넣으세요. 하지만 레버리지가 높은 시장에서 그 말은 사실상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지는 팔까 말까가 아닙니다. 선택지는 지금 팔거나 강제로 팔리거나입니다. 그리고 매도가 더 이상 자발적 결정이 아니게 되는 순간 시장은 완전히 다른 상태로 넘어갑니다. 모든 매도 주문이 다른 매도 주문을 끌어옵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손절선은 스위치가 됩니다. 가격이 닿는 순간 자동으로 시장가 주문으로 바뀝니다. 그 시장가 주문은 다시 추세 추종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알고리즘은 뉴스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를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가격의 움직임에 반응할 뿐입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매도합니다. 더 강하게 내려가면 더 강하게 매도합니다. 이때 시장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사적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꼭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맞다 틀리다 라는 개념도 없고 싸다 비싸다 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개념만 지배합니다. 유동성. 그리고 유동성이 짧은 시간 안에 말라버리면 가격은 어떤 펀더멘털 분석이 설명하기도 전에 추락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이 메커니즘을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매번 같은 모티프가 반복됩니다. 강한 추세, 큰 레버리지, 그리고 시스템의 기술적 변화. 결과도 거의 같습니다. 가격은 가장 약한 사람들이 떠나게 만들 만큼 충분히 깊게 밀립니다. 하지만 흔히 놓치는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조정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시스템에게 매우 유리한 시점에 나타납니다. 유동성이 얕을 때, 심리가 흔들리기 쉬울 때, 포지션이 정리되어야 다음 국면이 가능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 폭락은 처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재정렬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가격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포지션 구조를 겨냥합니다. 감정도 필요 없고 논쟁도 필요 없습니다. 감당력을 넘긴 사람은 탈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아파하는 것은 돈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배신당했다는 감정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장이 시간을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시장은 그저 자기 자신이 지속되도록 작동할 뿐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그 폭락은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냉정하지만 일관된 움직임입니다.
시스템이 다시 통제 가능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단호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진짜 질문은 왜 이렇게 떨어졌지?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시스템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거했고 압력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떠난 뒤 다음 가격을 결정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 답은 폭락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답은 폭락 직후에 있습니다. 모든 큰 폭락에는 대부분이 놓치는 아주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락이 시작된 순간도 아니고 공포가 가장 크게 퍼진 순간도 아닙니다. 그것은 가격이 멈추는 순간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서가 아니고 누군가가 시장을 달래서가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더 이상 매도가 가격을 아래로 밀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아주 조용합니다. 헤드라인도 없고 속보도 없고 박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진짜 시장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폭락에서도 모든 것이 느려진 가격대는 임의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차트가 예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지점은 감정으로 거래하지 않는 사람들이 행동을 시작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에 의해 주문을 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수익이냐 손실이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의 질문만 합니다. 이 가격에서 나는 이 금속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들의 대답은 그렇다 였습니다. 이것이 종이시장과 실물시장의 핵심적 차이입니다. 종이시장에서 가격은 매우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되는 것은 은이 아니라 약속,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몇 초 만에 취소되고 뒤집히고 강제로 닫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 시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더 느리고 더 무겁고 더 진짜입니다. 금속이 창고에서 빠져나가 실수요로 들어가면 빨간 캔들 하나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가격대에서 당신은 불꽃처럼 터지는 반등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가격이 멈추고 흔들리고 그리고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흡수의 신호입니다. 매도는 남아있지만 매도 주문 하나하나가 동일한 매수에 의해 받아지고 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를 위한 매수로 말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가격은 둘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화면 속 가격입니다. 계약 플러스 알고리즘 플러스 단기 유동성이 만드는 가격.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실의 가격입니다. 지금 당장 물건이 필요해 미래의 인도 약속이 아니라 지금 받을 수 있는 실물을 위해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이 두 가격의 간극은 우연이 아닙니다. 공급이 실수요를 따라갈 만큼 유연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금속이 필요한 사람들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때 생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최저가는 누가 가장 싸게 파는가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최저가는 누가 가장 급하게 필요한가가 결정합니다. 이것이 시장이 어떤 가격 구간에 오래 머물기를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가 가격을 구해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가격 아래에 머무는 매분마다 실물이 시스템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물이 빠져나가면 압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숨겨질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면의 숫자를 보고 가격이 회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물 흐름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오늘 몇 퍼센트 올랐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물건이 남아있는가? 즉시 인도 가능한가? 배송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진짜 바닥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반등을 단지 기술적 반사로 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더 깊은 줄다리기의 흔적으로 보게 됩니다. 한쪽은 종이시장이 시스템의 편한 가격대로 끌어내리려는 힘, 다른 한쪽은 실물시장이 조용히 말하는 힘, 그 가격이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두 힘이 충돌하면 가격은 낙관 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오릅니다. 그런 가격대는 정복해야 할 천장이 아닙니다. 다음 구간을 위해 시장이 다시 서는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이 중요한 이유는 차트가 예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면만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묻는 동안 진짜 시장이 말한 지점을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걸음 물러서서 단기 변동을 잠시 잊으면 지금 일어나는 일은 심리 이야기라기보다 물리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흐름, 기대가 아니라 한계. 모든 시장은 결국 공급과 수요라는 현실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 그 현실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은 시장은 구조적 부족 상태에서 움직여왔습니다. 갑작스런 충격 때문에 부족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불균형이 누적된 구조 때문입니다. 수요는 매년 증가하는데 공급은 거의 제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불균형이 더 위험한 이유는 단기적으로 공급이 거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은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곧바로 생산을 확장할 수 있는 원자재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은은 은 자체를 위해 채굴되지 않습니다. 다른 금속 채굴의 부산물로 나옵니다. 즉, 은 가격이 크게 올라도 다른 광산이 확장되지 않으면 은 생산량은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인 장벽입니다. 가격은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공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 수요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은은 더 이상 금고에 넣어두는 방어용 금속이 아니라 현대 세계의 필수 구성요소가 되었습니다. 태양광 패널, 전력 시스템, 데이터 센터, 높은 전도도를 요구하는 기술, 모두 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산업들은 대체 선택지가 없습니다. 생산이 필요하면 그들은 가격과 무관하게 은을 사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특별한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비탄력적 수요.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쉽게 줄지 않습니다. 압력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뿐입니다. 수요가 물러설 수 없고 공급이 속도를 낼 수 없을 때 가격은 더 이상 유연한 변수로 남지 않습니다. 가격은 강제 균형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충분히 큰 국가가 자국 내 수요를 우선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글로벌 흐름은 즉시 조여집니다. 큰 소리의 금지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술적 장벽, 허가, 조건, 모두가 충족할 수 없는 조건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결과 한때 자유롭게 흘러가던 공급의 일부가 느려지고 결국 국제시장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위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침묵을 만듭니다. 아주 위험한 침묵.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은 여전히 체결되고 가격은 여전히 표시됩니다. 하지만 아래에서는 제조업체들이 긴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납기 시간이 길어지고 해지 비용이 오르고 구매 결정이 더 일찍, 더 크게 내려집니다. 이것이 시장이 재평가 국면으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수직 상승 한 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큰 플레이어들의 행동이 조용히 바뀌면서 들어갑니다. 그들은 가격이 확인해주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삽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 하나하나가 시장의 실물을 더 많이 빼내갑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오래된 가격 모델이 의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그 모델들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반응한다는 가정 위에 세워졌고 시장은 언제나 부드러운 균형을 찾는다는 전제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무너지면 모델은 이론으로만 남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기대감으로 부풀려진 버블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이 너무 오래 미뤄온 진실을 마침내 인정하도록 강요받는 과정입니다. 은은 더 이상 부수적인 자산이 아닙니다. 은은 전략적 자원입니다. 그리고 자원이 전략적이 되는 순간 그 가격은 시스템의 편의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필요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것이 지금의 모든 변동의 기반입니다. 감정도, 투기도 아닙니다. 채굴되고, 운송되고,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의 아주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세상은 은을 재생산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은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폭락 이후는 재평가의 단계입니다. 지금 시장은 평온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더 위험하지만 더 명확한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가격이 더 이상 이야기, 내러티브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실수요와 실한계의 충돌에 의해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단기 추세나 단타를 말할 시간이 아닙니다. 시장이 스스로를 재정의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꼭대기를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꼭대기를 맞히려는 사람들은 대개 가장 먼저 떠납니다. 그들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여정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평가 국면에서 시장은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튀고, 흔들리고 참여자들의 심리 한계를 계속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장의 오류가 아니라 시장의 기능입니다. 앞으로의 강한 변동은 추세의 종료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의 필연적 결과일 수 있습니다. 자산이 무시받던 상태에서 쟁탈 대상으로 바뀌는 순간 가격은 직선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한 걸음 전진할 때마다 반발이 생깁니다. 새로운 가격대는 실제 행동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맹목적 믿음으로가 아니라. 이 단계에서 시장은 같은 질문을 계속 다른 방식으로 던집니다. 누가 진짜 필요한가? 누가 파도에 올라탔는가? 이 질문은 말로 던져지지 않습니다. 변동성으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답은 강한 상승장에서가 아니라 격렬한 흔들림 속에서 나타납니다. 재평가 국면의 특징 중 하나는 분화입니다. 화면만 보는 사람은 혼란을 봅니다. 실물 흐름을 보는 사람은 질서를 봅니다. 한쪽은 가격이 춤춘다고 느끼지만 다른 한쪽은 구매가 더 일찍, 더 크게, 더 망설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구매자들이 나타나면 그들은 시장의 동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밖에 서게 되는 것을 피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 때문에 가격 구간은 더 이상 단순한 심리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용상의 경계선이 됩니다. 어떤 수준 아래에서 시장은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가격을 방어해서가 아니라 그 수준 아래에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뒤의 부족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떤 가격 구간을 떠날 때 그 의미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특정 숫자가 아닙니다. 정신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국면은 성급함을 보상하지도 인내를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무엇을 들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을 처벌합니다. 쉽게 벌고 싶다는 기대를 가진 사람은 탈락합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들어온 사람은 유리합니다.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뀝니다. 리스크는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리스크는 당신이 상승으로 가는 길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시장은 당신에게 이야기를 믿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시장은 끝까지 남아있을 규율이 있느냐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주목할 것은 몇 달 뒤 화면에 찍힐 숫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이 새로운 현실을 인정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자산이 미래 인프라의 필수 투입재가 되고 공급이 마음대로 늘지 못하며 수요가 미룰 수 없다면 가격은 타협의 결과가 아닙니다. 경쟁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본 것은 일시적 열풍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평가 구간에서 새로운 역할에 맞는 가격을 찾아가는 구간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시장은 안전한 거리에서 구경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해하거나 휩쓸립니다. 그것이 재평가의 본질입니다. 시끄럽지 않고 양보하지 않으며 구조 뒤를 보지 못하고 가격만 보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지나오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몇 퍼센트 올랐는지 내렸는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더 이상 순조롭지 않을 때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입니다.
시장은, 그리고 삶은 평온할 때 본질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압력을 받을 때 본질이 드러납니다.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불편하지만 필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참여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서 지는 것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누구나 자신이 맞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가격이 흔들릴 때, 그곳에 있는지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시장은 실수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모호함을 처벌합니다. 여기서 가장 깊은 교훈은 어떤 자산을 사라 팔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훈은 이것입니다. 표면만 믿지 마십시오. 화면 속 숫자가 전부라고 믿지 마십시오. 모든 변동 뒤에는 구조와 흐름이 있고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면 당신은 충격에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충격을 신호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투자 너머의 가치가 있습니다. 1. 사업,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건은 대개 원인이 아닙니다. 오래 방치된 작은 불균형의 결과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변동을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변동을 미리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해와 규율로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까를 묻기보다 이렇게 묻는 법을 배우십시오. 지금 실제로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가, 구조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은 군중에 덜 휩쓸리고 덜 공포에 빠지고 더 길게 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똑똑한 투자, 그리고 단단한 삶의 기반입니다.